최근 토트넘이 유일하게 우승 경쟁이 가능하다고 평가받던 카라바오컵 탈락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후반 71분 뒤늦게 교체되며 19분밖에 활약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팀 통틀어 이날 출전한 윙어들 중에 가장 높은 7점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히샬리송의 득점을 어시스트한 페리시치보다 평점이 높아 팬들의 집중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날 손흥민은 패스 성공률 80%, 드리블 돌파 시도 1회 성공, 그라운드 경합 5회 시도에 3회 성공, 클리어런스 1회 성공, 태클 2회 성공 등 단 19분만 활약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 기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너무 뒤늦은 손흥민 투입과 유일하게 우승 트로피를 바라볼 수 있는 카라바오컵 대회에서 선발 라인업을 모두 2군 선수들로 구성한 것에 대해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은 엄청난 성토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좋지 못한 상황에서 히샬리송이 플럼전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며 히샬리송이 차지하고 있던 중앙 공격수 자리에 손흥민을 출전시키는 것에 대해 영국 현지에서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플럼전 19분만을 활약하고도 어떻게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있었고 히샬리송의 부상에 따른 손흥민 원톱 스트라이커에 대한 영국 현지 반응들 글로벌 사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국 매체 스포츠몰은 오늘자 보도를 통해서 히샬리송의 정확한 부상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번 주말 벌리전 출장이 불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해당 매체는 부상당한 히샬리송 대신 손흥민이 중앙 공격수에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제시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샬리송의 부상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분간 출전이 어려운 점은 확실해 보이며 히샬리송을 대체할 수 있는 19살의 대인 스칼렛이 아직 남아있지만 아직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출전하기엔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때문에 이번 다가오는 벌리전에서는 손흥민이 중앙 공격수 자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히샬리송이 부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중앙 공격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설사 부상당하지 않았더라도 히샬리송을 제외하고 손흥민을 중앙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은 계속 제기되었다. 손흥민은 특히 벌리에게 매우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19-20 시즌 손흥민이 푸스카스 상을 받은 환상적인 70m 드리블 골은 벌리를 상대로 터졌었다.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제외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손흥민의 실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지난 몇몇 경기에서 히샬리송이 교체 아웃으로 나간 직후 중앙 공격수 자리에서 오히려 히샬리송을 능가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히샬리송이 하지 못하는 중앙 라인에서부터의 볼 운반이나 주변 윙어들에게 뿌려주는 볼 배급 등 사실상 해리케인이 하던 임무를 손흥민 선수도 문제없이 수행해내며 그동안 안 시켜서 안 했던 것이지 일단 시키면 문제없이 소화해낼 수 있다는 만능 육각형 공격수의 모습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또한 토트넘 전문 기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인 라스트 워드 스퍼스에서도 히샬리송을 제외시키고 손흥민을 중앙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토론도 진행되었는데요. 이 토론에서 기자들은 누군가가 히샬리송에게 지금 잠깐 멈춰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히샬리송은 에버튼에서 44경기 20골을 집어넣었지만 토트넘에서는 34경기 2골이라는 처참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히샬리송이 부진하더라도 토트넘의 경기 결과들이 좋기 때문에 비난이 덜한 상황이지만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지 못하는 상황에서 팀이 패배한다면 비난의 화살은 바로 히샬리송에게 향할 것이다. 토트넘은 사교 클럽이 아니다. 침묵으로만 구단에 속해 있을 수 없고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팀을 떠나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히샬리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손흥민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활용하고 히샬리송에게 다른 임무를 부여해서 그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손흥민은 심지어 히샬리송보다 중앙 공격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장으로서 자신의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선수이다. 손흥민을 중앙에 기용하고 손흥민만큼은 아니지만 히샬리송도 윙포워드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니 엄청난 모험을 시도하는 것도 아니다. 토트넘에게 가장 필요한 스트라이커 자리에 현재 가장 잘하고 있는 손흥민을 투입하는 것뿐이다. 라고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도 손흥민과 히샬리송의 포지션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거운 상황인 만큼 윙포워드 자리에서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손흥민 선수이지만 원톱 자리에서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는 손흥민 선수를 보고 싶기도 합니다. 한편 지난 풀럼과의 카라바오컵에서 충격적인 승부차기 패배로 탈락한 토트넘의 감독과 전술에 대한 비판도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서 제외시키며 공격수부터 골키퍼까지 소위 2군 선수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교체 자원들로 선발을 구성했는데요. 풀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10위를 기록한 팀으로 8위를 달성한 토트넘과 실력 차이도 크지 않은 구단이었습니다. 후반 71분 손흥민은 토트넘을 구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투입되었지만
양팀 통틀어 윙어들 중에 최고 평점을 부여받는 활약을 펼치고도 자신의 환상적인 패스를 날려먹는 선수들의 저조한 활약 끝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71분을 활약한 페리시치보다 19분만을 뛰고도 높은 평점을 받아 주목받았는데요. 페리시치보다 3분의 1시간만을 활약하고도 더 높은 패스 성공률과 기회 창출 패스 1회를 기록해 페리시치보다 높은 점수를 달성했습니다. 팬들은 이런 수치를 확인하며 풀럼전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용병술은 완전히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 페리시치를 선발로 기용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략이며 손흥민을 너무 뒤늦게 출전시키며 공격의 템포를 토트넘으로 가져오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카라바오컵까지 탈락하며 이제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되기도 한 모습인데요. 팀의 에이스로서 후배 선수들을 잘 이끌어 4위 안에 안착하며 내년 시즌에는 김민재, 이강인 선수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소식 이만 마치겠으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